밥값 계산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정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땐 몰랐죠.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함이 먼저라는 걸. 그 사람은 왜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신의 경험과 마음을 함께 사유해 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관계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식당 계산대 앞, 누가 지갑을 꺼내느냐에 따라 그동안 쌓여있던 정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오지요. 당신도 그런 적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사면 되지 뭐. 처음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자리가 편하지 않게 되지요. 친구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시험 준비 중이고 수입이 없다고. 그래서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술값도 모임비도 그렇게 흘러갔지요. 이 정도는 친구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먼저 계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고 자연스럽게 일어나 나가고 어느샌가 당신은 그 사람의 당연한 후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금이 간 건 당신이 가진 것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이번엔 내가 내면 좋겠다는 당연한 한마디를 꺼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친구는 등을 돌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당신이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말에도 놀라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불편해했을 뿐이지요. 왜 이제 와서 나덜어내라고 하지?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후원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공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당신이 속상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운했던 건 배려 때문이었고, 당신이 힘들었던 건 관계의 무게가 오롯이 당신 혼자에게 쏠려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밥값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작지 않지요. 단 한 번의 계산, 단 한 번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목적이라 생각했는지, 그저 어떤 이득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이제는 관계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지갑만이 아니라 마음도 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아야 할 충분한 사람입니다. 식사 자리를 함께한 사람의 눈빛을 계산대 앞에서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따뜻했던 대화들이 밥값 하나에 갑자기 무색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좀 부탁할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음엔 꼭 내가 살게. 사람들은 참 다양한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전부 지금 당장은 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우리는 도와야 하고 감싸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명만 하고 어느 자리에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단순한 형편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어려웠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값 하나에 눈치 주고 싶지 않아서 당당하게 지갑을 열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당신의 배려를 상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난 친구를 돈으로 보지 않아. 하지만 이상하지요. 정작 그 사람은 밥값을 낼 땐 꼭 지갑을 안 꺼냅니다. 돈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왜 돈이 나갈 상황에서는 그토록 조심스러운 걸까요? 철학자 니체는 인간이 가장 약한 순간은 자기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타인을 속이는 순간이라 했습니다. 밥값조차 내기 싫어서 꺼낸 변명들. 그 안에는 솔직하지 못한 마음과 당신을 대하는 얄팍한 관계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항상 변명부터 꺼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연민을 유도하고 당신의 미안함을 자극하고 결국은 또다시 공짜 밥을 얻게 되는 그 방식.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 거래를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은 관계도 함께 거절해버립니다. 밥 안 사준다고 연락 끊을 사람이었나? 이 말 들으면 참 씁쓸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관계라 믿었던 시간은 상대에게는 이득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그래, 내가 낼게. 그 한마디가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넉넉함보다 당신의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말하면 그 침묵을 깬 사람이라고 도리어 미움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말없이 밥을 사주는 것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훨씬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어렵더라도 상대의 마음만큼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밥 한 끼가 진짜 귀한 인연입니다. 한쪽이 계속 베풀고 다른 쪽이 계속 받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너짐은 결코 요란하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천천히 찾아오지요. 밥값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서서히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한때는 나도 이런 도움을 받은 적 있었지. 그러니 괜찮다고 내가 살게. 그 말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당연한 듯 식사 자리에 앉는 사람을 보면 서운함이 아닌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상대는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왜 단 한 번도 내가 살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단지 돈 때문이었다면 그는 돈이 생겨도 당신에게 밥을 사지 않을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고마움이 있었다면 그 고마움이 언젠가는 지갑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관계는 마음의 흐름이지만 그 마음은 결국 작은 행동으로 구체화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밥값일 수도 있고 차 한 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메시지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정은 동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상황이 다르니 한쪽이 더 내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불균형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건 우정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의무가 된 우정은 반드시 어긋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산하지 않는다.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대는 당신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자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 말은 단지 사회 구조의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줘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는 쇠사슬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둡니다. 하지만 그 쇠사슬을 꺼는 건 남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참는다면 상대는 그 참음을
당신의 의무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빚은 지갑보다 먼저 다칩니다. 밥값을 낼 여유는 없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관계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없이 받고만 가는 사람은 언젠가 마음을 놓고 떠날 준비를 이미 끝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는 사람의 고요한 아픔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과 같은 식탁에 앉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너랑 나 사이에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이런 말로 시작된 관계는 종종 기대를 넘어 기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 자신의 책임을 넘기기 위한 면죄부로 쓰일 때 우정은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밥을 얻어먹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작 당신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서운하다고, 너무하다고,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들 뒤에는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는 얄팍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감정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밥을 샀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 아닐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예 연락이 없네. 혹시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걸까? 이런 의심이 스치면 그건 단지 예감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가깝다는 이유로 당연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고, 서로의 부담이 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 배려는 돈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마음에 당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작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너는 항상 계산하니까 내가 좀 더 여유 있잖아. 이런 말들은 사실 당신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안락함을 위해 당신의 선의에 기대려는 핑계입니다. 그리고 이 핑계는 반복될수록 습관이 되고 습관은 끝내 권리가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어려운 얘기를 꺼냈을 때 귀를 기울였나요? 요즘 좀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말을 건넸나요? 그 말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사람이기 전에 편리한 역할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라오츠는 말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유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고 낮으며 진짜 깊은 관계는 서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은 당신의 곁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착취는 거창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소하게 다가옵니다. 지갑을 안 열고 말도 없이 계산을 넘기고 정작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언짢은 얼굴을 짓는 것, 그 모든 것이 관계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작은 착취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었는지를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세요. 이 관계는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나는 편안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말없이 주고 있는 것, 정말 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가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 번 다치면 돈보다 더 오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복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단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래요. 세 번쯤 되면 조금 불편해지고, 네 번, 다섯 번이 넘어서면 이젠 그것이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넘깁니다. 조금 더 참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고 괜히 돈 문제로 사람 사이 멀어졌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두려워서 끝까지 그 불편함을 혼자 안고 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당신은 속으로 자꾸 무너졌습니다. 속상하면서도 말 못하고 서운하면서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미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 사람이 지킨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서야 비로소 그 사이에 우정이 자리를 잡는 법이지요. 이제껏 당신은 한 발 더 가서 기다리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멈춰 서서 보니 상대는 한 번도 따라온 적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신이 그 관계의 진심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만큼 돌아오는 무관심은 더 쓰라립니다. 무관심은 소리 없이 당신의 마음을 점점 지워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따뜻해지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찌르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지혜라고요. 당신도 그런 적절한 거리를 이제는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관계는 당신의 따뜻함을 서서히 식혀버립니다. 당신 안에 좋은 것을 남김없이 꺼내주다가 결국 텅 비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 밥을 얻어먹는 이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 적이 있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오늘은 내가 낼게라는 말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계산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태도이자 계산해주는 당신을 이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밥값을 안 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 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갑을 닫은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를 이미 오래전부터 닫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지운 관계에서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서로의 지갑이 아닌 마음이 오가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가야 할 시간입니다. 밥값을 낼 때 우리는 흔히 돈만 생각합니다. 식사의 대가, 자리의 예의, 혹은 그냥 습관.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계산 속에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신뢰, 존중,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죠. 당신이 밥값을 냈던 건 단지 당신 차례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서, 상대가 불편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 마음을 읽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무시할 때 생깁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편한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밥값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당신 혼자 짊어지는 무게가 됩니다. 사람은 자주 받으면 고마움이 무뎌지고, 고마움이 무뎌지면 어느 순간 그것을 권리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의 비용은 언제나 조용히 당신에게만 청구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갑이 다치고, 결국 관계도 다치게 되지요. 어느 모임에서든 항상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서를 들고 조용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대개 말이 없습니다. 주저하거나 티내지도 않고 그저 습관처럼 지갑을 엽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 행동이 진심을 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이가 단 한 번도 오늘은 내가 낼게요, 이번엔 내가 모실게요, 이런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요구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너그러움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아니지만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받는 사람은 이미 주는 사람의 마음을 잃은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 선을 원하고 서로의 선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엔 당연함이란 없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위한 마음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기꺼움이 사라지고 한쪽만 계속해서 내야 하는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책임의 비대칭이고 정서의 일방통행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일방통행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계속해서 내고, 계속해서 이해하고, 계속해서 속으로만 삼키고 있다면 이제는 걸음을 멈추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낸 밥값은 단지 식사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지켜온 관계의 무게였고 당신이 그 사람을 아꼈던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더는 내지 마세요. 돈이 아니라 당연함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더는 내지 마세요.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이 말은 참 쉽습니다. 입에 올리는 데는 몇 초면 족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오래 누릅니다.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한 끼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니까, 힘든 시기라니까, 친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한 끼가 두 끼가 되고 세 끼가 되고 10끼, 20끼가 넘어가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다음엔 살게. 오늘은 좀 어려워서. 그리고 결국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억합니다. 숟가락을 들면서 한 번도 자신의 차례를 고민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얼굴. 당신이 웃으며 계산할 때 그저 가만히 따라 나서기만 하던 뒷모습. 그 무심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얻어먹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밥은 같이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관계의 이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준 건 밥값이 아니라 기대였고 우정이었고 상대를 향한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당연한 배려로 소비될 때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도 좀 힘들어졌어. 이번엔 내가 한 번 내줄래?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정작 돌아온 건 선뜻 열리는 지갑이 아니라 닫힌 연락처였습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밥을 함께 먹었던 사람이 아니라 밥을 통해 당신을 이용했던 사람이라는 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깊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 끼 정도는 그 부드러운 말 속에 당신을 무너뜨리는 무심한 칼날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라고 말할 때 그 한 끼에 담긴 의미를 다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따뜻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침묵을 이용하려는 신호인지 이제는 분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밥을 사는 이 관계는 진짜 함께 나누는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관계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내온 그 수많은 한 끼들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또 한 끼를 냈고 그 다음 모임에서도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침묵 속에서 그 사람의 태도는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듯 미안함이 없다는 건 이 관계에 진심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엔 꼭 낼게라는 약속도 내 사정 알잖아라는 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순한 회피로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의 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모임을 계속 나왔던 이유는 정말 당신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내는 밥이 편해서였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무너지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누군가 떠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관계가 그토록 무겁고 피곤했음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압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이해하고, 한 사람이 계속 내고, 한 사람이 계속 기다리는 관계는 결국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붕괴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적어도 마음만큼은 서로 기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당신이 외면한 마음, 당신이 무시한 상처를 이제는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작고 선명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반복해서 무시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제는 말하세요.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 이번엔 내가 해줄래?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지갑만이 아니라 존엄도 함께 여는 사람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계산대 앞에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번엔 누가 낼까? 괜히 정적이 흐르고 서로의 눈이 잠깐 교차할 때 한쪽은 이미 지갑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게 늘 나였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서? 친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불편할까봐 끝까지 나만 편하지 못했던 걸까? 관계는 단순히 누가 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계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단 한 번도 미안해라는 말 없이, 오늘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이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갑보다 먼저 마음을 닫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나아져도 절대 밥을 사지 않습니다. 사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역할을 당신이 계속 해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당신의 호의는 그에게 관계의 기본값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에 당신이 단 한 번, 이번엔 좀 내가 내줄래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낯설어 했고 당황해 했으며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진실은 그 사람은 함께 먹는 밥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사주는 밥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옥은 타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종종 오해받지만 실상은 이런 뜻입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태만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미죠. 그 사람의 무심함과 태만은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갉아먹었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자존감을 잃고 기대했던 마음까지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계산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마음을 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도
이번엔 내가 살게요. 그동안 늘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면 지갑은 열리지 않아도 마음은 함께 열립니다. 당신이 원했던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따뜻함, 진심 어린 표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더는 침묵 속에서 버티지 마세요. 더는 혼자 계산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아무리 익숙해도 당신의 마음이 외롭다면 이미 그 자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내온 밥과 그 모든 식사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왜 항상 공짜였을까? 왜 나는 말없이 내주었을까? 그 물음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밥을 사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계란 결국 누구와 밥을 먹느냐로 다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내어주는 일이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조금 열어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식탁은 관계의 진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말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과의 밥은 속이 든든하지 않습니다. 배는 불러도 마음은 허합니다. 계속해서 사주고 돌아선 뒤 문득 외로워진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 마이너스 너의 관계 안에서만 진짜 인간이 된다. 당신이 바랐던 것도 나와 너가 서로를 주고받는 그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나는 주고 너는 당연히 받는 쪽으로만 흘러갔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당신이 떠받치고 있는 기울어진 구조, 그 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사줄 한 끼는 누군가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여야 합니다. 마주 앉아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다음엔 본인이 사겠다는 눈빛을 가진 사람, 밥이 끝나고도 당신의 마음을 한참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한 끼가 당신의 다음 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갑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을 여는 손이 이제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감과 존중을 아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밥값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밥값을 내고도 아무 감정 없이 자리를 뜨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을 아끼는 사람과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 밥 한 끼가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경계선이 되어줄 겁니다.